옷장을 활짝 열어둔 채 어떤 옷을 입을까? 그 앞을 서성이듯 몇 안 되는 그럴싸한 단어들을 나열해 봅니다. 어떤 말을 건네볼까 고르고 또 고르고. 다들 퇴근하셨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제 머릿속은 오직 이것 하나. 어떤 말로 시작하면 좋을까 였습니다. 제가 더 멋들어지는 문장을 찾아봤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께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건 다름 아닌 안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마주하고 있는 지금 저처럼 여러분도 떨리고 설레는지 그것도 뭐 조금은 궁금하고요.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라만 가. 어떡해 어떡해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아름다운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지를 않아서.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라만 봐. 그래도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의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딛고서라도 짧게 빛을 내볼까봐.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 맘 편히 잠들 수가 없던 내가 이렇게라도 일어서 보려고 하면 내가 널 찾아줄까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바랬을까. 안녕하세요. 라디오 아파트의 첫 방송을 맡은 백지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요,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입니다. 제가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오늘 하루 힘들었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저는 이 곡으로 개인적으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오프닝 때 제가 건넨 안부에 대한 답들이 이렇게 막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유아교육과에 다니는데 과제가 너무 많아요. 아니네요. 검은별님, 진이 생각해요. 박유라님, 오늘 제 19번째 생일이에요. 김재리님,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밝은 영희님, DJ 어울리네요. 꼭 보내주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좀 위로도 받고. 제가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떨리는데요. 지금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동네 경주사부터 시작해서 마을 행사, 재난 상황 전파까지 시골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동네 이장님 방송.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살짝 서툴러서 그래서 조금은 정감 갈 수도 있는 그런 방송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라디오 아파트, 그래서 이런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 방송이 고정 DJ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를 시작으로 다른 DJ 분들이 한 파트, 한 부분씩 이렇게 맡아서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는 그런 방송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들 이해되셨으리라 믿고, 이해가 안 되셨다면 그냥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프로그램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원무어 찬스의 널 생각해 듣고 첫 코너 시작할게요. 널 바래다 주는 길 내내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 널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는 투덜대지 언제나 넌 사랑이 설레임이니 내겐 사랑은 익숙하면 너를 떠올리는 그 시간을 따로 두진 않아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순간 그 순간 눈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잠이 들어 꿈꾸는 순간 내 앞에 있는 그런 너를 생각해 기억나 내가 처음 고백했던 그날 멋진 이벤트도 없었지만 날 받아준 널 내 가슴에 늘 지금처럼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너를 내 앞에 웃는 그런 널 보면 I love you. 첫 코너 층간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층간사연은 노래에 얽힌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또 그 노래를 함께 감상해보는 시간인데요. 그런 노래가 꼭 한 곡씩은 있잖아요. 내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했던 노래.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을 때면 막 다시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에게도 그런 노래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첫 사연은 안녕하세요, 백디. 전 지니님을 데뷔 초부터 좋아해온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팬레터를 쓰거나 SNS에 글을 남기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사연을 받는다고 해서 한번 보내봅니다. 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되었으나 직장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첫날 출근하자 상사가 부르더군요. 못 믿어온 듯한 눈빛을 보내며 저에게 이러쿵 저러쿵. 질문 아닌 질문을 하며 가슴에 대못을 쾅 받고 시작된 제 직장 생활. 모두의 예상대로 전 그 회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너무 지쳤던 탓일까요? 결국 힘들어서 그만두고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시작한 공부라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공부하는 중간중간 그런 생각이 떠올라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우연히 노래 한 곡을 듣게 됐는데요. 그 노래 가사가 마치 저에게 하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백디와 함께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제이레빗의 웃으며 넘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이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은 별뜻 없이 했던 얘긴데 갑자기 가슴에 콕 박혀갖고 엄청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막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대학 졸업해서 직장에 첫 출근했는데 상사가 그런 눈으로 본다면 어느 누구도 다 되게 많은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뭘 하려고 해도 의욕도 안 나고 겁부터 나고요. 그쵸? B형 여자라는 아이디로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아오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다 같이 그런 시절을 겪으셨을 텐데 상사분도. B형 여자 사연 보냈던 분이시죠? 아닌가? 학창 시절 짝사랑하던 선생님에게 어필하면서 소찬이의 티얼스를 부르셨다던? 어떻게 됐냐고요? 선생님은 물론이고 전교생이 그 티얼스? 하면 다 알 정도였다고. 아주 학교 유명 인사였다고 하네요. 이 사연이 재밌어서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B형 여자님 이렇게 댓글로 뵙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구나. 티얼스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은요. 음,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경시생이 보내온 사연이에요. 백디 안녕하세요. 주위 친구들은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서 나름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전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못 가고 대체 뭐 하는 건지 나 혼자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만 조급해지고 공부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며칠 전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이런 제 자신이 참 없어 보이고 처량하기까지 한데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고 휴 백디 이런 저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올까요? 라고 보내시면서 신청곡은 소녀시대 힘내 보내주셨는데요. 누구나 출발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되게 이러고 있는 건가 되게 하찮아지고 우스워지고 그런 날 누구나 다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겪어본 감정인 것 같은데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도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저도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제 직업의 특성상 그럴 때도 있고, 제가 약간, 이건 감정 제어를 내가 잘 못하나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생각에 깊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음, 근데 그럴 때는 그 감정에 벗어나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차라리 잠을 자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음악을 크게 듣는다던가 아니면 친구랑 만나서 막 수다를 떤다던가 그래야 털어버리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저랑 이렇게 1시간 동안 수다 떠시면서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남들과 비교하거나 막 의식하지 마시고 공부에만 집중하셔서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경찰 공무원이 되셔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힘들 때는 다들 있는 듯해요 하고 다행이라는 분이 써주셨어요. 맞아요. 그런 과정 겪고 성장하는 것도 맞고 다행이님이 그런 과정이 다들 있는 듯해요. 맞아요. 그런 과정 겪고 성장해 나가고 그죠. 저도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야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믿고 넘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조금만 힘내세요. 다음 사연은, 이번 사연도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고3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전 고3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전 의사 표현을 잘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편인데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게다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건 넘쳐나는데 아직 시작조차 못한 제 자신이 밉기까지. 언니,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래는 You Raise Me Up 신청하셨어요. 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매사에 부정적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연 보내실 때는 아마 에이, 이게 내게 되겠어? 그냥 한번 보내보자 하고 보내셨을 텐데 그게 딱 됐잖아요. 딱 소개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앞으로 안 하신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성격이라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고3 때 특히 저도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내 미래가 안 보이고 공부만 한다고 막 대학 내가 갈 수 있을까 싶고 공부한다고 성적은 갑자기 한 번에 빡 이렇게 오르지 않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근데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솔직히 좀 거짓말인 것 같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되려고 조금씩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으니까. 근데 자기 모습을 미워하는 거,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는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이 사연을 보내실 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모든 일이든 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마음 두지 않고 그냥 난 다 될 거야. 그런 척 하시면서 다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연 소개된 게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B형 여자님이 그런 성장통이 있어야 더 크게 대성합니다. 091016님, 다들 그런 과정을 지나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어요. 꼭 다이아몬드 안 되면 어때요? 뭐 세상에 루비도 있고, 그냥 금반지여도 얼마나 예쁜데요. 아니면 그냥, 꼭 보석이 되지 않더라도. 떨어졌네? 이거 어떡해요? 괜찮아요? 네. 김동규 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난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리라. 뭐지? 이거 신데. 그쵸? 꽃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사연 못 보내셨던 분들 계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막 보내주세요.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제가 세 분의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제가 세 곡을 다 틀어드리고 싶은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 선곡은 첫 사연 보내주신 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다가 힘들 때 위로받았다고 하셨던 제이레빗의 웃으며 넘길래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우리 모두 이 노래를 듣고 오늘 하루 힘들었던 감정 다 웃으면서 날려버리시길.
거리에 많은 사람들 어딘가로 향하는 빠른 발걸음 그렇게 모두 살아가지 가슴속 깊은 사연들 저마다 아픈 구석 하나쯤은 있네 그렇게 모두 살아가지 가끔은 뭐 하나 되는 일이 없고 한없이 작아지고 주저앉고 싶어도 하지만 단 한 가지 나에겐 꿈이 있다네 힘들다 뭐래도 난 그냥 웃으며 넘길래 세상을 모른다 해도 아직 많은 길이 남았대도 내 가슴이 뛰네 언제나 그렇듯 웃으며 넘길래 스쳐간 많은 사람들 언제부턴지 기억나지를 않네 그런 게 모두 추억이지 가끔은 뭐 하나 되는 일이 없고 한없이 작아지고 주저앉고 싶어도 하지만 단 한 가지 나에겐 꿈이 있다네 힘들다 뭐래도 난 그냥 웃으며 넘길래 세상을 모른다 해도 아직 많은 길이 남았대도 내 가슴이 뛰네 언제나 그렇듯 웃으며 넘길래 알립니다. 오늘 입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반상회를 개최하오니 입주민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오셨나요? 불참하면 벌금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에서 반상회 하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반상회 한다는 안내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여기는 엄마 따라서 반상회 갔다고 했는데 저는 반상회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어엿하게 반상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만큼 비슷하게 의견을 나눌 안건은 있어야겠죠? 제가 정해온 안건은 여행은 누구랑 가야 좋은가예요. 제가 최근에 홍콩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가족들이랑. 아마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가족이랑 간다 그러면 여행 가서 싸우지 않냐, 괜찮냐, 막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와 달리 저는 항상 가족들과 되게 해피해피하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고, 이번에도 그랬는데요. 제가 이번에
홍콩에서 2층 버스를 탔어요. 처음으로 가족들 다 같이 탔는데 제 앞에 계신 오녀분이 굉장히 살벌하게 싸우시더라고요. 진짜 큰 소리가 나게. 저희 가족이 뒤에 서 있었는데 저희가 눈치가 보일 정도로. 그래서 아, 가족끼리 오면 이렇게 싸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여행 가서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면은 여행하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부모님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조금 힘드시니까 쉬고 싶은데 저희는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또 계획도 다 짜야 되고 이래서 좀 많이 트러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면 여기다 올려주세요. 비형 여자. 여행은 혼자 가야 최고죠. 함께 가도 좋지만 혼자 가는 건 또 다른 낭만이 있어요. 하셨는데, 그런가? 이거 재밌네. 살구님, 단연 가족이 1등, 남친, 여친이 2등 아닙니까? 어? 여행 얘기하신 건가? 게리님, 웬만하면 혼자. 왜 혼자 여행을 많이 가시는구나. 전 혼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외로울 것 같지 않아요? 사진도 누가 찍어줘야지. 혼자 찍으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고, 얘기하면서 먹어야지. 외롭잖아요. 그래서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혼자서 잘 가더라고요. 멋있게. 전 겁이 많아서. 노네임님, 로마에서 가족이랑 살벌하게 싸웠다고. 왜 싸우셨을까? 그게 궁금해. 이렇게 싸우셨던 분들이 많으시네. 여행 가서 여친이랑 많이 싸우셨다는 분도 계시고. 일본 갔다 왔는데 싸우기 바빴네, 다행히. 아이디가 다행이네. 091016 여행 가서는 맘 편하게 친구랑 얘기하는 게 좋다고 하셨네요. 친구랑 같이 제주도 이거 다정이라는 제 친구인데요. 지금 결혼해서 호주에 가 있어요. 보고 있나 봐요. 제가 2년 전에 같이 제주도에 여행 갔던 생각이 난다, 다정아. 잘 보고 있어? 그쵸. 마음 맞는 친구랑 가는 게 좋고 시부모님이랑 가면 최악이고 친구들이랑 가는 게. 아, 왜요? 시부모님도 부모님인데 전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세윤이님, 혼자 여행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죠. 이거 약간 꿈 같은 일 아니에요? 되게 혼자 여행 가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뭐 거기서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연인이 생길 수도 있고 되게 영화 속에서나 많이 보던. 근데 주변에 혼자 갔던 친구들은 그냥 여전히 혼자로 돌아오더라고요. 혜은이님, 혼자 가서 현지인들과 어울렸고 여행 가서 여친한테 사진 못 찍는다고 구박받았다고. QV. 아, 발로 찍냐고 구박받으셨다고. 이게 인스타에 팁이 많아요. 이렇게 멀리서 발을 밑으로 내려놓고 얼굴을 가운데다 올려놓고 뭐 이렇게 찍으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그냥 배경 좋은 데로 여행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답인 것 같아요. 가본 바로는. 경험이 되게 많으시네요. 다들 싸우신 경험이. 여행 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잘 짜야 안 싸우죠. 샤샤리 샤샤님. 아이디가 조금 어려워요. 샤샤리 샤샤님. 제가 이번 여행 간 사진을 들고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저는 여행 가면 동생이 주로 찍어주거든요. 막내 동생이 사진을 잘 찍어요. 근데 사진은요, 약간 100장 찍어서 한 장 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래서 항상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찍어주거든요. 첫 번째로 이거는 보이나? 네, 준경삼님의 그 미드 레벨 에스컬레이터예요. 이게 엄청 길거든요. 근데 포토 스팟인데 사진은 좀 그렇게 잘 안 나왔죠. 약간 그냥 어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찍은 것 같은데 영화 보신 분들은 약간 여기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보다 중요한 건 이 중간에 내리셔서 중간쯤 내리셔서 계단으로 나가셔서 한 10분만 걸어 내려가시면 되게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초록색 간판인데 꿀팁이에요. 네, 홍콩 여행 가시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홍콩 야경이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만큼 사진이 잘 안 담기더라고요. 되게 화려하기도 하고 반짝이기도 하고 또 강가를 끼고서 이렇게 야경이 있으니까 되게 평화롭다. 되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옥수수 사진이에요. 제가 디즈니랜드 가서 옥수수를 사 먹었거든요.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옥수수를 다 먹어봤어요. 일본,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폴, 러시아에서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옥수수도 맛있었고 러시아 옥수수도 맛있었고 근데 미국 옥수수는 약간 사각사각한 게 덜 익은 듯한 느낌인데 먹다 보면 또 그거에 중독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옥수수, 여름에 나오는 찰옥수수, 설탕을 듬뿍 넣어서 삶으면 그것만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토이스토리,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팟이었습니다. 토이스토리, 우디와 함께 찍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후로 뭔가 가족들이랑 같이 놀이동산을 갈 기회가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10년도 더 됐겠죠? 제가 지금 29살이니까. 거의 한 15년, 16년 만에 가족끼리 이렇게 놀이동산에 갔는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새로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케어하시느냐고 이렇게 즐기시지 못하다가 막 엄마가 놀이기구를 타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막 그래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여행 가시면 부모님 모시고 한번 놀이동산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사진들은 일본 여행 갔을 때인데요. 이거 되게 사람보다 이 배경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여기 내리면 되게 애니메이션 세상 속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교토역인데 밤 늦게 가시면 이렇게 등이 쫙 켜져 있어서 약간 애니메이션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여기는 그냥 한 카페인데요. 오사카에 강을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엄마랑 전 단둘이 이렇게 일본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네, 전 안 싸우고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러시아에서 빵 먹는 사진이고 이 사진은 블라디보스토크예요. 거기 독수리 전망대라고. 그러니까 남산처럼 여기도 이렇게 자물쇠를 다 채워놨더라고요. 보이시나? 여기 가면 이렇게 항구가 다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양공원에 있는 놀이동산이에요. 색감은 되게 예쁜데 추워서 하나도 타지 못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돌아왔어요. 되게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카리스마님이 화보가 따로 없네요. 화보처럼 찍기 위해서 100장을 찍어서 한 장을 건지는 스킬. 살구님, 우디랑 닮으신 것 같아요. 우디랑 저랑요? 그런 얘기 또 처음 듣네. 쿠키님, 엽서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엽서로 써도 되겠다. 근데 뭔가 여기다가 글 써서 주면 받는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세웅님, 영화에 나오는 것 같네요. 여행 가면은 다 뭔가 이국적인 풍경이나 이런 속에 있다 보면 내가 세트장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을 좀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구루브님, 다음에는 어디로 가실 건가요? 다음 여행지를 추천받겠습니다. 댓글로 올려주세요. 어디 가면 좋을까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봐서 네. 저는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현지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또 저랑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를 관찰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행 가면 어떤 거를 주로 보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백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막 여행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학교를 나오고 여기 이 나라에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되게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음식에는 약간 약해요. 예전에 일본에 한번 여행 갔다가 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외국 나가면 외국 음식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행 가면은 제 나이 또래는 잘 안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 밥 있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밥이랑 컵라면이랑 고추장이랑 고추참치랑 짜장참치랑 다 싸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호텔에 돌아와서 저녁을 그렇게 해결하는. 현지처럼 즐기고 싶긴 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대신 저는 외국에 나가면 과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 나라의 거의 모든 과일을 맛보고 돌아와요. 어, 되게 많은 추천지가 올라왔네요. 파리 WKDYD655님이 예예예 010이 아프리카. 오, 아프리카 가보고 싶어요. 아프리카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튀니지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이국적이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음, D, DPFKA0706님. 다낭 갔다 온 것도 봤는데 좋아 보였어요. 네, 다낭도 되게 좋더라고요. 바다도 보이고 가족들이랑 갔는데. 오리엔탈 맛, 인도 추천드려요. 정말 많은 걸 느낄 수가 있답니다. 인도는 사실은 봉사활동으로 다녀왔었거든요. 봉사활동하러 한번 갔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타지마할이 보고 싶어서 타지마할도 보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되게 색다른 나라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이면도 많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정감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랑4124님,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두리안. 싱가포르에서는 두리안을 그 버스나 지하철에서 먹지 말라고 아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냄새가 너무 고약해가지고. 근데 맛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어떤 열대 과일보다. 이세용님, 인도는 카레. 네, 인도는 카레죠. 되게 한국에서 먹는 카레랑 조금 달랐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음, 네팔 검은별님, 네팔도 가보고 싶고, 타이완도 좋고, 말레이시아도 좋아요, 준이님. 캐나다 북쪽의 별구경 박형진님, 다행이님, 뉴질랜드의 네비스 스윙. 제가 모르는 데가 되게 많네요. 신기하다. 우즈베키스탄, 홍채연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오, 신기하다. 되게 다들 많은 여행지를 다녀보셨네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다음 여행지는 이 중에서 가는 걸로. 아, so good. 초? 다녀와서 다음 후기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도 하고, 음식 얘기도 하고, 추천도 잔뜩 받았는데, 근데 여행은요, 서로 누군가랑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지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기억이 되는지는 누구랑 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랑 가서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려인 것 같아요. 배려가 없다면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여행 가면은 모든 게 낯설고 그러니까 좀 더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서 서로 좀 타협을 해가면서 여행을 해야 마음 상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미리 대화를 충분히 해서 서로 스타일이 어떤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요. 여행 얘기에 신나갖고 제가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벌써 40분이 다 돼가네요. 제가 일본 여행 중에 즐겨 듣던 노래 폴킴의 비 듣고 돌아올게요.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TV에 맑음이라던데 네 마음도 헷갈리나 봐 비가 또 내리다 말다
또 우울한가 봐.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엔 내가 울 것만 같아. Strumming down to my memories. 지직거리는 라디오에서 또 뻔한 love song 잊고 있던 아픈 설레임 널 생각나게 해.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디 있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햇살 같아.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Goodbye. So hard to lose, easy to repeat. 푹 숙인 얼굴 널 알아봤을까. I'm losing my breath. 잊고 싶던 아픈 기억들 날 더 힘들게 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눴던 수많은 밤과 사랑 노래 꿈보다 달콤했지. 쉽게 포기한 건 아닌지. 우연히 널 마주친 순간 내 마음 들킬까봐 뒤돌아서서 잡았다면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디 있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햇살 같아.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이번 코너는 배우도 아니고 DJ도 아니고 시청자 백진이로 돌아가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제잘제잘 떠드는 시간, 바로 시청 모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함께 본 친구나 애인과 영화에 대한 후기를 즉각 나누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혼자서 그 여운을 느끼고 싶어 하는 편이신가요? 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너가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즐겨본 프로그램,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일요일 밤 편한 마음으로 다 가족들 다 같이 TV 앞에 앉아서 힐링하면서 보는 효린의 민박. 지난 일요일에도 보셨나요? 뭐 자극적이거나 되게 큰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보다 보면 너무 재밌고 보다 보면 벌써 끝날 시간이 돼 있고 그렇잖아요. 저번 주에 보셨나요? 저저번 주부터 박보검 씨가 나오셔가지고 모든 포털 사이트를 달구시면서 네. 어제 노천탕까지 같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되게 훈훈했습니다. 유나 씨와 함께. 민박집이 훈훈해지는 것 같았고, 그 노천탕 되게 부럽더라고요. 히노키 나무로 밖에 만들어져 있어서 제주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꿈꿀 수 없잖아요. 근데 마당 있는 그런 집에서 이렇게 되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 같은 건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위로를 좀 받는 것 같아요. 박형진님께서 진인의 민박 한번 가져하셨는데 저희 집은 방이 부족해서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박보검님 잘생겼죠? 응응님 미우새 봐요. 미우새는 다시 보기로 보고 있어. 미우새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 진짜 많이 보시나 보다. 덤부님께서 훈훈해지는 훈훈. 건들면 뒤질랜드 아이유가 잼났어요. 아이유 씨도 재밌었죠. 여름에 나와서 되게 같은 노래 하시면서 위안도 주시고 하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덤부님도 효리네 민박 짱짱 하셨는데 팬이신가 봐요.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도 받고 투도 받고 주말에 약간 가족들이 모여서 보기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효리 선배님이랑 이상순 선배님이 되게 한결같이 이렇게 되게 크게 알콩달콩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모습도 되게 너무 보기 좋고 편안해지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주말을 마무리하면서 보기에는. 백조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세요. 예능요? 근데 제가 약간 말도 잘 못하고요. 몸도 잘 못 써요. 그래서 그런 예능은 좀 힘들더라고요. 갔다 오면 되게 막 약간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 예전에 도시의 법칙이라는 예능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는 같이 하는 스태프분들도 너무 좋았고 저희가 뉴욕에서 같이 한 달 동안 사는 프로젝트였는데 같이 하는 오빠들도 너무 좋았어서 그런 예능은 되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관찰 예능 같이 그냥 저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네. 김재리님, 전 요시 도시의 법칙 다시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봐도 저도 약간 다시 볼 때 있거든요.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또 뉴욕이라는 곳이 또, 그, 여행 갔을 때랑 또 촬영했을 때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보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효린의 민박 조아영님이 주말 힐링하고 월요일병 고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약간 월요일에도 약간 그 일요일에 잔재가 남아있을 때 효리네 민박 보면서 월요일 저녁에도 다시 보기 하면서 약간 위로받고 힐링하고 그러시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어, 오리엔탈만 몸 말 못하면 그게 진정 리얼 예능. 다 편집되면 어떡해요? 제가 나왔는지도 모르게. 조아영님, 아는 형님, 네, 아는 형님. 네,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근데 좀, 네. 김동규님, 오만과 편견 재주행이 더 재밌죠, 그죠? 오만과 편견은 드라마인데, 그것도 다시 봐주시고 계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들이 끝났어요. 마더를 되게 어,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일본 마더도 좋아했는데 한국 마더도 한국의 정서가 좀 녹여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또 이보영 선배님이 어떻게 연기하시나 궁금해가지고 챙겨봤는데 그 아역 배우분이 허율 씨께서 처음 연기하시는데도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또 한층 더 드라마를 빛나게 해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 드라마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아동학대라든지 모성애도 막 자극하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챙겨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보고 계셨나요? 일본 드라마도 좋은데 한국 마더도 굉장히 좋거든요.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는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김재림님께서 이름만 들어도 슬퍼요 했는데 네, 저도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막 둘이 헤어지는 장면 보면서도 많이 웃고 또 극 중에서 이혜영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 그 장면도 너무 슬펐거든요. 그 부분 보면서 울기도 하고 저글러스님께서 저도 마더 다 봤어요 하셨는데 저글러스도 보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백 BAEK 키 IJ조 저글러스 끝나고 드라마는 안 봄. 백키조 감사합니다. 저 곧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면 또 봐주시길 바랄게요. 좋아요님 마더 유유유 하트 10만이에요. 샤샤라 샤샤. 오 신기하다. 10만 약간 가늠이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10만
10만. 50분이네?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비영여자님. 최근에 본 건 흥부 김주영님이 그리워서 김주영님과 정호님의 연기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 추천해주세요. 99VI님. 최근에요? 최근에 뭐 읽었지? 저는 최근에는 유시민 선생님 책 읽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 읽은 파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라는. 네, 그거 고민하다가 잠들었거든요.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한 번쯤 고민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영화, 드라마, 책 이런 거 보면요, 되게 좋은 글귀도 많고 어떤 시사하는 메시지도 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전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효린의 민박을 보면 예를 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차를 마시고 또 막 요가하고 이런 생활 패턴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요가 대신에 필라테스 가려고 하고 차도 마시려고 막 그런 티팟도 사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책 보면 또 좋은 글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막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오래 가지가 않아요. 이거에 영향받으면 이거에 갔다가 저거에 영향받으면 저거에 갔다가 약간 그러신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감명 깊게 읽고 따라하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실제로 진짜 그러신 게 있다면은 여기 올려주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본 영화가 있는데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제 인스타에 저도 올렸거든요. 근데 포스터를 보면 되게 핑크핑크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따뜻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자꾸 사라지죠. 따뜻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면 되게 반전이 큰 영화예요. 포스터는 너무 예쁜데 배경은 너무 예쁜데 내용은 되게 마음 아픈 내용이거든요. 큰 스포가 될까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네,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영화예요. 아직 하고 있나? 안 하고 있으면 IPTV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화 보시고 어떤 책들 보시는지 되게 궁금한데. 도라님,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 없어도 책 읽고 드라마 보고 하실 수 있지 않으신가? 그걸로 위안이 돼요. 여유라기보다는. 김현주님, 저글러스 대사 외웠어요. 어떤 대사 외우셨어요, 김현주님? 와, 궁금하다. 조아영님, 리틀 포레스트 보고 자연식 먹으려고 해요. 전 아직 못 봤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본판은 봤는데 자연식으로 요리하는 게 나오나 봐요.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다. 저도 집에 가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의 명곡 매번 드라마 챙겨보다 이렇게 생방으로 보니 또 새롭군요. 신기하다. 저도 신기해요.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매일 듣고 싶다. 하트 많아요? 오, 1, 10, 100, 1000만, 10만, 11만 4725. 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보셨어요? 091016님. 아직 못 봤어요. 영화관을 요즘 못 가가지고. 보겠습니다. 까투리 씨. 설마 까투리 씨 외우신 건 아니죠? 자연하면 미싱라인. 야식 드시나요? 책 얘기하고 있는데. 야식, 야식 저도 먹어요. 치킨 좋아해요. 근데 반반을 좋아해요. 후라이드를 먹고 양념을 먹고. 연장 방송이요. 연장 방송하면 안 될걸요? 여기 계신 분들 퇴근하셔야 돼가지고. 말 1시간 동안 했는데 배 안 고프요. 배보다 지금 약간 집에 와서 다시 보기 하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1년치 말할 거 저 혼자서 다
얘기하다 가는 것 같아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휴. 자, 밥 먹으러 벌써 10시에 식사를 하러 가세요. 늦으셨네요. 맛있게 드세요. 하이킹 나오시던 그 77 저 77 맞지 않았어요. 취준생이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캐릭터였는데요. 김현주님, 너구리. 그저 까투리와 너구리였죠. 대사는 대사에도 있었구나. 맞아. 김재리님 혹시 그 제가 아는 재림인가? 얼마 전에 생일이라고 컵 보내준 편지랑 맞다면 너무 고마워. 잘 쓰고 있어. 집에서 아빠한테 자랑했어. 거기 생강차 타주면서. 노네임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엔 조선 명탐정 추천합니다. 네, 하트 12만. 오, 아, 네. 이제 마무리하래요. 4분 남았네. 오늘 여러분 덕분에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네. 솔직히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감사합니다. 횡설수설 잘 들어주셔서.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 종현의 하루의 끝 듣고 올게요. 손을 뻗어줘 내 목을 감싸줘 좀 더 아래 내 어깨를 주물러줘 지쳐버린 하루 끝 이미 해가 떴어도 난 이제야 눈을 감으니 남들보다 늦게 문을 닫는 나의 하루에 장난스럽게 귓볼을 간지럽히며 하루 종일 다른 세상에 있었어도 우린 항상 하루 끝은 함께 하니까 너의 그 작은 어깨가 너의 그 작은 두 손이 지친 내 하루 끝 포근한 이불이 되고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내게도 내 어깨가 뭉툭한 나의 두 손이 지친 너의 하루 끝 포근한 위로가 되기를 자연스레 나와 숨을 맞추고파 빈틈없이 널 감싸 안는 욕조 속 물처럼 따뜻하게 또 하나도 빈틈없게 서툰 실수가 가득했던 창피한 내 하루 끝엔 너란 자랑거리 날 기다리니 너의 그 작은 어깨가 너의 그 작은 두 손이 지친 내 하루 끝 포근한 이불이 되고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내게도 내 어깨가 뭉툭한 나의 두 손이 지친 너의 하루 끝 포근한 위로가 되기를 자연스레 나와 숨을 맞추고파 맘껏 울 수도 또 맘껏 웃을 수도 없는 지친 하루의 끝 그래도 그대 옆이면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다
어색해진 나를 만나줘.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땐 나의 자랑이죠. 살아가는 건 몇 개의 명료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엄마 아빠의 피부에 새겨진 주름처럼 그것이 그냥 삶인 것이다. 그 세월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것.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연민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기로 한다. 우리는 잘 살고 있으므로. 오지혜 작가님의 지혜로운 생활 일부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다가 딱 이 부분에서 멈칫했어요. 감히 살아보지 않으면서 지레 겁먹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유 없이 이 페이지만 펼쳐보기도 하고 되새겨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일일 DJ를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시간이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서 고민하고 도망칠 궁리부터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잘 살고 있으므로.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10시가 살짝 넘었는데요. 오늘 제가 선곡한 곡을 포함해서 몇 곡을 더 추천했어요. 네이버 뮤직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덜 횡설수설하길. 바로 여기 라디오 아파트에서. 안녕.